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장기 투자는 몇 년부터라고 딱 한 줄로 결론 내리기보다는 돈을 언제 쓸지와 무엇에 투자하는지로 정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도 실전에서 기준을 잡자면 주식이나 주식형 ETF는 최소 5년, 더 마음 편하게는 10년을 기본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3년 안에 써야 하는 돈이라면 그건 장기 투자라기보다 지켜야 하는 목돈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은 이 기준이 왜 나오고 내 상황에 맞게 장기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쌓이는 콘텐츠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요즘은 투자 이야기가 너무 빠르게 소비됩니다. 어제의 급등 테마가 오늘은 사라지고 오늘의 핫한 종목이 내일은 욕을 먹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장기라는 말이 마치 느리고 답답한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흔들지 않으면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 투자는 멋있는 단어가 아니라 내 인생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금리나 물가 같은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출렁입니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 그냥 예금이 답 아닌가 싶고, 주식이 오르면 나만 안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부동산이 오르면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장기라는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시장의 표정에 맞춰서 내 계획을 매번 갈아엎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결국 남는 건 수익이 아니라 피로감입니다. 장기 투자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멀리 내다보는 멋진 투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통장에 돈이 생기고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단어가 애매해집니다. 몇 년을 들고 있으면 장기인가요? 1년을 들고 있으면 단기인가요? 그 사이의 느낌은 또 뭐죠? 이 질문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는 투자 성과를 기간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시장은 기간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2년이라도 상승장이었던 2년과 하락장이었던 2년은 체감이 다릅니다. 상승장에서는 2년이 길게 느껴지고 하락장에서는 2년이 끝이 안 보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2년만 버티면 장기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10년도 짧다고 말합니다. 결국 장기 투자의 핵심은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들고 있어도 괜찮도록 내 돈의 쓰임과 구조를 맞춰 놓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는 기간이 길어서 좋은 게 아니라 길게 가져가야 복리와 분산의 힘이 드러나기 때문에 의미가 생깁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라는 건 결국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행위인데 시간을 길게 잡을수록 그 불확실성이 평균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운이 좋은 한 번보다 확률이 유리한 반복을 택하는 방식입니다. 투자를 기간으로 나누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그 돈을 언제 써야 하느냐입니다. 내년에 결혼 자금으로 쓸 돈, 2년 뒤 전세 보증금으로 필요한 돈, 3년 안에 차를 바꿀 돈은 시장이 흔들리면 마음도 같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필요한 시점이 가까운 돈은 수익률보다 확실성이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 주식 비중이 높아지면 투자라기보다 도박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반대로 돈을 쓸 시점이 멀어질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기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락은 더 많은 지분을 사는 할인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장기 투자가 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구조를 만들면 뉴스와 차트가 내 감정을 흔드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주식은 5년 이상 같은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주식시장은 오르기만 하는 구간도 있지만 생각보다 길게 지치는 구간도 자주 나옵니다. 그 지치는 구간에는 큰 조정, 경기 둔화, 금리 변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섞여 들어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계좌가 빠질 수 있고 빠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계획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생깁니다.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회복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손을 대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필요한 돈이 곧 다가오는데 계좌가 빠져 있으면 기다림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형 자산은 최소한의 시간 여유가 필요하고 그 시간 여유를 보수적으로 잡으면 5년, 더 편안하게 잡으면 10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5년이나 10년이 정답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기간은 이 정도면 웬만한 굴곡을 한 번쯤 지나가도 버틸 확률이 높다는 경험적 기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기간만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중간에 돈을 뽑아야 하는 상황 자체를 줄여놓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이야기할 때 늘 안전판부터 같이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아픈 일이 생기거나 일자리가 흔들리거나 가족에게 돈이 필요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장기 투자 계좌를 깰 수밖에 없으면 그건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생활비 몇 달치의 여유자금, 가까운 목표를 위한 현금성 자금, 그리고 장기 투자 자금이 서로 섞이지 않게 구분되어 있을수록 장기는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바닥을 단단히 해두면 시장이 흔들려도 나는 당장 팔 필요가 없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 그럼 3년은 왜 짧다는 말을 많이 할까요? 주식은 1년 안에도 크게 오를 수 있지만 그건 결과론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1년에서 3년은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마음이 급해지는 구간입니다. 내 인생 일정은 빨리 다가오는데 시장은 내 일정에 맞춰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3년 이내의 돈은 수익률 욕심보다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마음 편함이 더 가치가 큽니다. 그럼 3년에서 5년은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이 구간을 가장 흔들리기 쉬운 구간이라고 봅니다. 장기라고 믿고 들어갔는데 2년쯤 지나서 시장이 꺾이면
아직 장기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정리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구간은 자산을 더 분산하거나 주식 비중을 너무 높이지 않는 쪽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주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기간이 짧아질수록 변동성 관리가 성과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년을 넘어가면 투자자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번 달 수익률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이 시간을 두고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얼마에 샀나보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꾸준히 샀나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들고 있어도 3번에 몰빵한 사람과 정한 날, 정한 금액으로 쌓은 사람의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장기 투자의 본질은 보유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태도와 구조에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까요? 10년이면 경제가 한번 흔들리고 기업의 이익이 줄었다가 다시 늘고 사람들의 공포가 과열됐다가 다시 잦아드는 사이클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변동성은 위험이기도 하지만 내 편이 될 수도 있다는 감각을 배웁니다. 장기 투자라는 말이 진짜 의미를 갖는 순간은 이 감각이 생겨서 시장의 소음이 내 결정을 덜 흔들 때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면 무조건 참고 버티기만 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는 참는 기술이 아니라 애초에 참을 일이 적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범위 안에서 자산을 고르고 계획대로 매수하고 필요하면 비중을 조절하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감정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에는 좋은 자산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나를 흔들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기 투자를 말할 때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빼기 어렵습니다. 현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가 있는 돈은 어느 정도는 성장 자산에 노출되어 있어야 장기적인 구매력을 지키기가 수월해집니다. 다만 그 노출이 내 마음을 무너뜨릴 정도로 크면 성장보다 먼저 포기하게 되니 비중과 기간을 같이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는 기간이 얼마 이상부터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내가 그 돈을 5년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은가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주식형 자산이라면 10년까지도 기다릴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장기 투자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 행동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장기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기간이 애매하게 느껴지신다면 먼저 돈을 쓰게 될 일정부터 달력처럼 펼쳐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정 바깥으로 남는 돈을 정한 날, 정한 금액으로 천천히 시장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의 승부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반복할 수 있게 만드는 일상의 설계에서 갈립니다. 오늘은 1% 흔들려도 내일 다시 살 수 있는 사람과 오늘 1% 흔들리면 내일 팔아야 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장기 투자란 시간을 길게 잡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길어도 괜찮은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숫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소 5년과 가능하면 10년이라는 기준은 그 방식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현실적인 손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 이후로는 몇 년부터 장기냐라는 질문을 내 돈은 언제 필요하고 나는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냐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